안녕하세요. 미드티어 팀에서 아이실론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송성환입니다. 혹시 아이실론이란 제품을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2010년 이제 말에 이제 UMC하고 합쳐지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은 이제 고객사에 들어갔고요. 올해도 지금 201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이 찾고 계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이제 아이실론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일단 현재 이제 데이터의 양이나 데이터의 개수들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향후 10년, 한 2020년도가 되면 전체 이제 디지털 데이터 양이 한 35제타바이트까지 이제 확장이 된다고 이제 조사 기관에서 나와 있는데요. 35제타바이트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테라의 1테라의 100만 배의 수치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향후 10년 안에 확장이 될 거고, 그 이유가 되면 또 10년 안에 확장된 거에 더 많은 비율로 또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2011년 작년에 총 데이터 개수는 30경 정도의 데이터 개수가 이제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이제 수치입니다. 이만큼 데이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앞서 이제 상무님이 말씀하신 저비용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돼서 나온 이제 제품이 아이실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아이실론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구조가 일반 생각하시는 그 스토리지하고 구조는 이제 약간 이제 틀린 구조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아이실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90% 이상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이제 채워질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들 공감을 하시는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 고객분들의 이제 IT 인프라의 현재 현 시점에서 이제 과제가 어느 부분이 있을까 좀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일단 급격한 성장이 되고 있는 거는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인프라 갖고는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고객분들이 쓰실 수 있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프라가 더 이제 확장이 되고 추가로 이제 도입이 되고 해야지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는데, 그 예산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무별로 스토리지를 구분해서 쓰시는 것도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분리가 돼서 사용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활용성 면도 떨어지고 관리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이제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백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과제가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저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다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면 IT 예산이 신규 투자에 대한 그런 비용보다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든 줄이지 않으면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금 환경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는 이제 스토리지에 대해서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제들을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저비용의 예산을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일단 용량하고 성능 부분들을 원하시는 만큼, 그러니까 초기에 향후를 예측을 해서 도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딱 필요한 요건에 맞춰서 도입을 하시고, 그 이후에 확장되는 부분들을 원하시는 요건에 맞춰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용량뿐만이 아니고 성능도 원하시는 성능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서 계속 확장을 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용성 부분은 보통 디스크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레이드라는 일단 그런 데이터 보호 기법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아이실론도 스케일 아웃이긴 하지만 레이드와 상응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 보호 기술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텍션 레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 아웃을 씀으로써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솔직히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운영 비용,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그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아이실론 스토리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아이실론은 보시면 이렇게 딱 노드 단위로, 저희가 이거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의 컨트롤러는 안에 뭐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인터페이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노드들을 여러 개 병렬로 쌓아서 하나의 이제 클러스터 스토리지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스토리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스토리지를 병렬로 분산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의 I/O를 분산을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특징이, 저희는 컨트롤러들을 그 멀티로 이렇게 계속 병렬로 쌓다 보니까 컨트롤러 간 통신을 할 수 있는 백엔드 그 인터페이스를 저희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통해서 백엔드 통신을 하고 있고요. 이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통해서 노드 간에 서로 통신도 하고 실제 데이터에 대한 분산도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40GBps의 QDR 스위치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포트 수로 따지면 현재 뭐 500포트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인피니밴드 스위치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맥스 노드 수가 뭐 144노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딱 제한이 있는, 리밋을 가지고 있는 노드 수가 아니고요. 인피니밴드 스위치 포트나 제어폭이 그 이상을 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구조상으로는 확장하는데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OS가 그 1FS라는 그 BSD 계열의 이제 자체 개발된 OS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1FS의 특징은 보통 디스크를 레이드로 묶으시고, 그거를 이제 뭐 볼륨 매니저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볼륨들을 나누시고, 그거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파일 시스템 영역으로 변환해주고, 익스포트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별도로 다 컨트롤을 이제 기존에는 했었는데, 1FS는 그런 디스크, 볼륨에 관련된 모든 컨트롤을 자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 활용성 면이 상당히 이제 경쟁사 스토리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그러니까 디스크의 실질적인 용량 대비해서 얼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VNX도 이런 계층화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제품인데요. 저희는 노드 단위의 이제 계층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레이드와 상응하는 프로텍션 레벨인데요. 저희가 최대, 그러니까 N+1에서 최대 N+4까지 프로텍션 레벨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N+4라고 하면 노드가 동시에 4개가 죽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노드에 디스크가 4개가 동시에 장애가 발생해도 서비스에 전혀 문제 없이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텍션 레벨이고요. 이 프로텍션 레벨 말고 추가로 뭐 N+2:1이나 뭐 3:1 이런 프로텍션 레벨도 추가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1은 쉽게 생각하시면 레이드 6 디스크 2개, 그리고 일반 스토리지가 컨트롤러가 2개인 점을 감안했을 때 컨트롤러 하나 장애 대비되는 그런 이제 레이드 6와 상응되는 그 프로텍션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실론 스토리지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저희는 프리스페이스를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량 말고 프리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냥 남아있는 공간일 뿐인데, 아이실론은 이 프리스페이스를 버추얼 하스페어 영역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 실제로 장애가 발생한,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든 아니면 디스크가 장애가 발생하든 그 해당 노드나 디스크에 있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영역만 프리스페이스로 이제 리빌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리빌드에 대한 시간도 상당히 빠르게 리빌드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보통 그 데이터를 100% 풀 채워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예, 타사의 리빌드 시간 대비 상당히 빠르게 데이터에 대한 리빌드를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리빌드만 프리스페이스로 하냐, 그것이 아니고 스냅샷이나 이런 솔루션들에 대한 저장도 프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보시면 CPU, 메모리, 디스크,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이 부분이 다 통합이 돼서 하나의 이제 그 노드가 구성이 되고요. 저희가 기본 새 노드부터 이제 그 구성이 가능한데 한 노드로도 구성은 가능합니다. 대신 그 저희가 말씀드리는 프로텍션 레벨, 어차피 스토리지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의 안정성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텍션 레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노드로 구성이 돼야지 되고요. 이 이후에 계속 확장을 해나가면 용량은 용량대로 노드의 용량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고 성능도 확장하면 할수록 계속 그러니까 처리량과 IO 패스도 계속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144노드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이제 실제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 맥스 노드 수고요. 본사에서도 144노드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144노드까지는 실제로 고객분들이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리밋을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사실 구조상으로는 확장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일반 NAS 스토리지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확장하는 부분들이 기존 NAS 같은 경우는 용량에 대한 부분들은 디스크를 확장하면서 쭉 올라갈 수 있겠지만 성능에 대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 컨트롤러를 이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셔야지 되는데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선형적으로 용량하고 성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냥 기존의 NAS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 가질 수 있는 디스크 개수를 뭐 50개 쓰다가 100개 쓰다가 맥스까지 채워지면 성능은 더 이상 향상이 안 되고 그 오버헤드 때문에 실제로 성능이 더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틀린 부분이 기존에 딱 정해진 컨트롤러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노드들이 모두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분산 처리를 노드 수만큼 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가용성 부분도 기존의 이제 스토리지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뭐 레이드 5, 레이드 6, 뭐 미러 이런 식의 뭐 레이드 타입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솔직히 뭐 레이드로 따지면 디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장이 되겠지만 컨트롤러에 대한 보장은 사실 2개의 컨트롤러에서 하나의 이제 컨트롤러가 장애가 나면 상당히 큰 리소스의 저하가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는 노드 4개, 디스크 4개까지 장애를 대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 4개가 죽고 디스크 4개가 동시에 죽었다고 해서 파일 시스템, 실질적으로 그 유저분들이 사용하시는 파일 시스템이 컬럽션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운이 안 좋게 4개의 노드가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 노드가 갖고 있는 데이터 블럭들, 그러니까 페리티 연산을 못하는 그 특정 데이터들은 뭐 액세스가 불가능하겠지만 파일 시스템 자체는 계속 유효하게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파일 시스템 자체가 하나입니다. 노드가 3개건 144노드건 파일 시스템 자체가 하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기존 스토리지, 그러니까 경쟁사의 뭐 나스 스토리지를 보면 디스크, 레이드, 그걸 이제 볼륨 매니저, 파일 시스템 이렇게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채택했고요.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통 파일 시스템, 원 파일 시스템에서 그 하부에 업무별로 쪼개기 위해서 디렉토리 레벨의 이제 파일 시스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상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저희가 현재 이제 108NL이라는 노드가 있는데 그 한 노드에 108테라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노드를 144노드까지 확장하면 15.5페타까지 그 단일 파일 시스템,
뭐 네임스페이스를 써서 하나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파일 시스템 자체를 하나로 15페타까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들이 확장될 때 데이터가 이렇게 풀 차게 되면, 노드가 확장되게 되면 이 노드만 액세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백그라운드로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분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규 노드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는 재분배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노드가 일정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노드가 확장되더라도 전체 노드로 다 액세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자분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디스크 볼륨이 풀차면 그 디스크를 추가해서 볼륨을 따로 만들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빈번하게 해주셨어야지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이실론 제품은. 이 부분은 제가 데모 때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GUI 툴이고요. 앞서 그 VNX 유니스피어 그 통합 관리 툴 보셨잖아요. 저희가 유니스피어에 아이실론 메뉴가 현재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통합이 되지 않아서 유니스피어에서 아이실론은 관리를 하진 못하는데 조만간 유니스피어에서 아이실론도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드맵은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각각의 노드에 대한 세부 정보, 용량, 그다음 성능, 각각의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그냥 첫 메인 페이지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만 띄워놓으셔도 그 운영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3가지 플랫폼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빈번한 업무에 적합하게 나온 S 시리즈, S200 모델이 이제 현재 그 SAS하고 SSD하고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처리량이 많은 업무, 이런 업무에 적합한 X 시리즈. 현재는 이제 X200으로 기존 모델들이 다 X200으로 지금 통합이 된 상태고요. 향후에 올해 이제 Q2가 되면 X400이라는 모델이 새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어라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뭐 CPU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낮춰서 그러니까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용량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 리소스만 가지고는 스토리지의 그런 이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108NL이나 향후에 나올 NL400 같은 경우는 그 NL400은 CPU도 뭐 웨스트미어 CPU를 탑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 듀얼코어가 아니라 2CPU를 이제 탑재를 할 겁니다. 기존에 다 모든 이제 장비들은 다 그 듀얼 CPU, 2CPU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고요. 단지 X200만 현재 이제 1CPU로 탑재를 하고 있는데 X200은 현재 네알램 CPU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기존 뭐 인텔 제온 CPU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확장된 더 이제 고성능의 장비를 이제 웨스트미어 CPU, 2CPU를 탑재한 X400 모델이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스펙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인터페이스 부분, 이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부분인데요. 이건 노드마다 1G 네포트짜리 노드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텐지를 쓰시는 환경이면 텐지 두 포트나 1G 두 포트를 가진 이건 처음에 선택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필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긴 한데 상당히 그러니까 비용 부분도 서비스 비용을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나스들이 지원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나스에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한데 블럭 IO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이스카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루션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냅샷은 뭐 많이 아실 테니까 차이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통 볼륨 단위의 스냅을 찍는 일반 스냅샷 같은 경우에 뭐 볼륨당 찍을 수 있는 스냅이 많으면 256개 이 정도밖에 스냅을 못 찍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디렉토리 레벨의 스냅을 찍을 수가 있고요. 디렉토리당 1024개까지 스냅샷을 이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싱크IQ 같은 경우는 이제 D2D 백업이나 DR을 DR을 하실 때 이제 쓰실 수 있는 스토리지 레벨의 이제 복제 솔루션이고요. 싱크IQ의 뭐 하나의 특징을 보면 보통 DR을 뜨기 위해서 대역폭을 사용을 하는데 뭐 백업 그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을 해 놓으셨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서비스 네트워크를 타고 D2D 백업이나 DR을 뜨실 때는 분명히 서비스에 어느 정도 이펙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당 뭐 스루풋을 제한을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당 넘어가는 파일의 개수도 제한을 걸어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이펙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스마트 커넥트는 그 클라이언트들, 어쨌든 그 NAS의 가장 큰 목적이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공유해서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산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스마트 커넥트를 이용해서 이제 많은 이제 유저분들이 동시에 사용하실 때는 자동으로 부하 분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스마트 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버전이 6점대 올라오면서 새로 이제 올라온 솔루션인데요. 그 원본 데이터에 대한 보장 그리고 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스마트 풀은 이제 데모 때도 보시겠지만 다른 S 시리즈, X 시리즈, NL 시리즈 이렇게 다른 플랫폼 노드들을 하나의 클러스터 스토리지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하나의 다른 성능의 노드들을 하나의 스토리지에 쓰면 원래는 낮은 성능을 가진 스토리지 쪽으로 성능이 맞춰지게 되는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스마트 풀을 이용해서 풀 단위, 논리적인 풀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풀, 그다음에 뭐 대용량 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풀을 나누셔서 그 데이터의 정책 기반으로 데이터를 그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뭐 아카이브를 하실 수도 있고 최초에 IO가 많은 데이터는 고성능 풀에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커트는 이제 용량에 대한 이제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걸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 일부 씬 프로비저닝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IQ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웹 UI 보셨겠지만 그거는 최근 2주치에 대한 데이터는 그 기본 제공해드리는 웹 UI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특정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해서 업무 패턴이나 그다음에 스루풋,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붙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향후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셔야 될 때 인사이트 IQ를 쓰시면 처음에 이제 연동을 건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DB화가 돼서 쌓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점에 대한 패턴이나 성능 정보를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Mware의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이제 아이실론 포 vCenter라는 이제 라이센스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솔루션들은 이제 라이센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옵셔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pec.org에 이제 공식적인 이제 성능 수치가 올라온 게 있는데요. S200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7노드서부터 쭉 140노드까지 성능 테스트를 spec.org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노드 수가 좀 이렇게 틀려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쭉 배열을 해보면 정말 선형적으로 NFS든 CIFS든 선형적인 성능 향상을 이제 검증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리고 앞서 뭐 VNX 그 60개 들어가는 이제 베이의 이제 원렉을 구성을 하면 1.8페타까지 구성이 가능한데 저희도 못지않게 108테라짜리 노드를 이제 원렉으로 46 기준의 원렉으로 구성을 하면 1페타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향후 뭐 4테라 디스크가 나오게 되면 4테라 디스크로 이제 원렉을 구성을 하게 되면 뭐 한 1.5페타 가까이 원렉에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면이나 전력 이런 비용을 상당히 이제 낮추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기존 나스 대비해서 이제 용량의 활용성 부분이 얼마나 더 높아지냐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디스크가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뭐 스냅이나 레이드, 오버헤드 뭐 이런 부분 다 빼면
한 66%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디스크를 100% 쓰게 되면 어쨌든 성능의 이펙트도 받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데이터를 안 채우고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스크 한 개로 따졌을 때 한 37%의 정도의 그런 이제 활용성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실론 같은 경우는 그 프로텍션을 갖고 있는 오버헤드 외에 별도로 빠지는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87%까지 이제 용량의 활용성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성능의 이펙트 없이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로 따지면 거의 2배 이상 저희가 활용성이 좋은 그런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요. 아이실론 스토리지에 이제 가장 앞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밸류가 뭐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빅데이터에는 정말 잘 맞는 스토리지 맞고요. 빅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나스 시장에 그러니까 일반 기존에 쓰고 계시는 나스 환경에도 아이실론 스토리지가 적용이 됐을 때 충분히 업무에 효과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방송, 인터넷 그리고 뭐 게임 업체에서 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 2,500개 이상의 저희가 아이실론 제품을 이제 판매를 했고요. 국내에 100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객사에서 실질적으로 검증이 된 제품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의 자랑일 수도 있는데 한번 아이실론을 도입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향후에 계속 그냥 노드를 신규 나오는 노드나 그러니까 예전 노드나 신규 나오는 노드가 다 하나의 스토리지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구입을 하셔서 인프라를 구성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아이실론의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요. 굳이 이런 환경이 아니어도 이거는 가장 잘 맞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환경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나스 업무나 아니면 블럭 IO를 위한 뭐 아이스카시가 필요한 업무에 아이실론이 잘 맞는 스토리지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성공 사례를 이제 국내 성공 사례를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최근에 진행이 된 K사의 이제 성공 사례입니다. 여기는 아직 이제 장비가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수주가 돼서 이제 조만간 이제 4월 초부터 이제 구축이 될 사이트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4가지 이제 용도로 메인, 백업이 들어갔고요. 총 그래서 클러스터 박스 수로만 따지면 7박스가 들어가게 되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당히 메인 쪽 방송사다 보니까 편집 업무가 이제 메인 업무인데요. 편집 메인 스토리지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최소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최소 처리량이 7GB/s 이상의 이제 처리량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8.5GB/s 이상을 필요로 하는 업무였고요. 그래서 이 업무에는 저희가 이제 S200이라는 모델로 한 23노드 정도 도입이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해드려서 이 요구 이제 조건을 다 맞춰서 저희가 이제 수주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HP 쪽하고 경쟁을 했는데 HP는 앞에 게이트웨이 이제 그 아이브릭스 게이트웨이를 쓰고 백단에 이제 V800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메인 쪽을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그 V800의 제약점이나 뭐 기능의 제약점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나 저해상도용으로 이제 36NL이나 108NL, NL 시리즈를 이제 제안을 드려서 2개의 박스로 이제 양사는 이제 구축이 됐고요. 현재 양사 모두 이제 잘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주요 고객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 쪽은 상당히 고객사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쪽도 상당히 고객사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좀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게임 쪽 고객사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이실론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게 NC소프트하고 CJ 인터넷 쪽에서 아이실론을 쓰고 계시긴 한데 실제 게임 뭐 업무에 투입된 스토리지는 아니고요. 로그성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백업을 위한 스토리지로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게임 쪽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많이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일부러 퀴즈를 안 낸 게 이거를 딱 보여드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2개, 아이고. 네. 이 중에 2개만 이게 어떤 수치인지 알고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계시는 분. 노드 144일까지 갔어요. 네,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시죠. 요거 뭔지 혹시 15 단일 파일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네, 단일. 네. 어떻게 드려야지 되죠? 한 분씩 말씀을 했는데 네, 차장님은 제가 잘 아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느 분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원파일 시스템에 지금 현재 144노드의 이제 맥스 노드 리밋을 가지고 있고요. 85는 85GB/s의 이제 맥스 처리량 또는 이제 용량의 활용 부분을 85%까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 15페타를 원파일 시스템으로 제공을 해드린다. 이 부분이고 노드가 증가되거나 볼륨이 추가돼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제로라는 수치를 얻고요. 솔직히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아이실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